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의 비상계획, 이름하여 컨틴전시 플랜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NLL을 포기하는 이른바 구걸회담을 했다는 걸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걸쳐서 사초 실종이다, 기록 삭제다, 진실 은폐다, 온갖 물타기가 진행됐지만 NLL 대화록 사건의 본질은 NLL 포기 발언의 유무에 있습니다. 지난 6월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도 포기 발언은 없었고 이번에 검찰이 찾아냈다던 대화록 초안에도 역시 포기 발언은 없었습니다. NLL 포기 발언이 있다고 주장한 세력, 그 주장으로 득을 보고 전국을 어지럽힌 자들에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검찰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민주당 측 소송 대리인인 조대진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 민주당이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죠? 네, 민주당이 1차로 서상기 의원과 조원진, 조명철, 정문원, 윤재옥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제1차장을 고발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도 2013년 7월에 고발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9명이 고발된 상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가 남재준 원장이 지난 6월에 공개한 것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 대선 전에 유출된 의혹까지 수사를 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2013년 6월 20일 날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 발췌록을 열람시킨 부분하고요. 네. 2013년 6월 24일 날 남재준 위원장이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열람시킨 부분. 네. 그리고 이제 김무성 현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이 이들이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대화록을 사전 입수해서 읽어보았다고 하고 이를 인용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부분에 대한 사전 유출 의혹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께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일단 6월 달에 고발을 받았고요. 네. 그 추후에는 이제 6월에 고발을 하고 8월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그 외에는 이제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힐 부분이라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검찰이 주로 어떤 점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은 과정에서 이제 고발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의미에서 각 법률 위반이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지 네. 또 또한 위반이라고 본다면 정당한 열람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 고발인 조사만 놓고 보자면 지난 대선 전 유출 의혹보다는 지난 6월에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발췌록과 원문에 대한 그런 부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그런 수사를 벌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사 막바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고발한 피고발인들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하고 또 국정원 관계자들 검찰에 모두 소환이 됐는지요? 지금 김무성 의원이 아시는 것처럼 11월 13일 날 오후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네. 권영세 전 의원이 서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상기 의원은 지금 아직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고요. 네. 정문원 의원이 오늘 대화록 유출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이루어지면 수사가 마무리돼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물론 소환되는 당사자들은 당연히 소환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문제는 이 당사자들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정확한 진실을 밝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최소한 피고발인들은 다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은 서상기 의원이 예정돼 있고, 네네. 정문원 의원은 오늘 나가고, 김무성 의원은 조사를 받았고, 권영세 주중대사는 서면 조사를 받았다. 네네. 그러면 조명철, 조원진, 윤재옥 의원하고요. 네네. 또 보여준 남재준 국정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기범 1차장 이런 분들은 그럼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발인들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네. 특히 박범계 의원이 박범계 의원이 지난 6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2012년 12월
12일 권영세 전 의원이 대화록 사전 열람에 같은 취지의 발언 내용이 그대로 담긴 내용을 2012년 12월 14일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같은 취지로 똑같이 인용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권영세 전 의원도 서면조사가 아닌 직접 소환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추가적으로 고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남재준 원장이라든지 한기범 제1차장 그리고 실무자들 관련돼서도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몹시 미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누리당 정보위원들 가운데서도 같이 열람한 그 부분이 있는데도 이 같은 조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3일에 김무성 의원이 검찰 조사 받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보지를 속칭 찌라시라고 하는데 찌라시에서 봤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대통령 선거에서 찌라시를 보고 선거운동에 인용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요. 여러 가지 주장을 몇 가지 점에서 본다면 김무성 의원의 찌라시 관련된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먼저 보고된 소위 찌라시 정보를 근거로 유세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김무성 의원의 표현 중에는 실제로 정확하고 동일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발언의 순서라든지 주관적 표현, 묘사 등조차도 표현이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또 6월 20일에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열람한 발췌록에는 없고 6월 24일 날 국정원이 언급한 원본에만 들어가 있는 표현도 김무성 의원이 한 부분을 볼 때 토시 문구 표현까지 동일한 상황에서 찌라시를 봤다는 주장은 좀 많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말씀하시죠. 네. 예, 두 번째로는 2013년 6월 24일 남재준 원장이 대화록 원문을 전격 공개한 이틀 뒤에 6월 26일 스스로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보고 읽어봤던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상황들이라든지 이렇게 비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찌라시를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의원의 지난 6월 발언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지난 6월 발언에 본인이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이를 확보해서 이미 읽어봤다의 발언의 취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봤을 때도 이게 찌라시만 보고 이 같은 발언했다는 것은 좀 상당히 모순되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6월에 말이죠. 대화록 발췌본을 보고는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했던 서상기 의원, 정부위원장. 네. 어제 종편에 출연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NLL 대화록에 대한 수정, 삭제, 은폐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한 글자라도 손대면 조작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서상기 의원이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네. 초본과 수정본 어디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진 부분이고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중립적인 NLL 치유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 같은 핵심적인 부분을 놔두고 서상기 의원이 한 글자라도 손대면 조작이라는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대화록 초본과 수정본이 본질적 차이가 전혀 없고 또 이제 호칭 이런 조사 등을 수정한 부분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함에도 이게 어차피 조작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단정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 회피용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검찰에서도조차도 이게 수정본과 원본이 전혀 0.001%밖에 차이가 없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 포기 발언이 있는 것처럼 몰아갔고 또 오히려 이제 와서 다른 주장을 해서 이제 좀 본질을 흐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서상기 의원이 전에 했던 그런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 이런 발언들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관련해서 NLL 포기 발언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 허위 사실, 그러니까 명확히 그 초본이나 수정본에도 발언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록 유출 책임과는 별개로 허위 사실을 이러한 의도한 목적이 유포했다면 충분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발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뭐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누가 고소를 할 수 있죠? 그거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네. 유족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주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정원이 4월에요. 지난 4월에 이미 국가기록원 그리고 또 5월에는 법제처에 그 대화록 공개와 관련된 문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3자회담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공개했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같은 상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이 이렇게 국정원이 미리 준비했다는 것으로 볼 때는 거짓인 걸로 봐야 되고요. 말씀 주신 대로 4월부터 국정원은 국가기록원과 법제처에 대화록의 열람 공개 절차를 문의하였거든요. 네. 즉 이런 걸 볼 때 국정원이 자체 판단에 따라서 이 같은 열람 공개 절차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6월 24일에 공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재준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이니까 예, 국정원이 스스로 기획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국정원 자체 판단에 의해서 기획하여서 이렇게 열람 공개 절차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 나왔던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먼저 검찰이 10월 4일 날 중간 수사 발표를 초본과 완성본이 마치 많이 다른 것처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오히려 사라진 초본이 완성본에 더 가깝다는 취지로 발표를 하면서 오해를 사게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같은 검찰의 발표는 실제적으로 녹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초본이 완성본보다 더 정확하고 완성본은 뭔가 조작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했다는 것을 볼 때도 상당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초본과 완성본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 또 오히려 그 NLL 관련 발언은 초본보다 완성본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에도 이 같은 검찰의 그 예단을 가진 태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 이에 더해서 이제 검찰의 태도를 보면 단순히 온라인 결제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를 따지다 보니까 NLL 관련 발언이 더 잘 반영되어 있는 완성본이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되지 않게 되는 이상한 결론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여하튼 그 실종 사건에 관한 그 수사 결과는 이제 나온 거고요. 예. 이것이 지금 조 변호사께서 맡으신 그 대화록 유출 사건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대화록 수사 결과 이제 실제로 초본 및 수정본에도 NLL 포기 발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그럼에도 이 같은 대화록을 NLL 포기 발언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정상회담 시에 당연히 있는 것처럼 팩트로 삼아서 대선 선거운동 때 주장을 했고 또 일부 정황을 보더라도 그런 상황이 이렇게 사전 유출돼서 이렇게 이용됐다는 정황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을 고발했던 것이고요. 예, 검찰의 수사 결과 앞서 말한 대로 NLL 포기 발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은 이제 대화록 유출 사건도 팩트를 바로잡는 상황에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화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그 검찰 부서하고요. 지금 유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가요? 지금 대화록 실종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서 그 대화록 유출의 수사는 공안 1부에서 부만 달리하는 같은 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공안 1부에서 이제 유출 사건에 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수사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까? 수사가 제대로 정확히 된다면 우려할 부분은 없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는 각각의 개별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하거든요. 실제로 대화록을 기본으로 하여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대화록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감안할 때 대화록이 관련된 법규에 위반돼서 너무 쉽게 유출되었다는 점을 보면 국가적으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당시의 유출의 상황이 구체적이고 뭐 당사자들의 발언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수사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도록 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혹시 우리 조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조금 전에 NLL 포기 발언을 노 전 대통령이 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서상기 의원 등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고소.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그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아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예. 유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의 민주당 측 소송 대리인인 조대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